자, 행정법의 개념 중에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자, 특히 이제 우리 법원은 불확정 개념인 개념과 판단 여지 부분을 따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량행위에 포함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재량행위 중에서 어떤 부분이 많이 나올까요? 네, 재량권의 하자 부분이 많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통제 부분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재량 하자에 관한 판례 입장도 많이 나옵니다.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행정법은 1차적 해석은 항상 법문헌입니다. 법문헌이 있으면 그 나머지 해석들은 사실은 2차적인 해석이 됩니다. 물론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땐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차, 3차적 해석이 함께 포함이 되긴 하는데요. 그래서 법문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 법문헌을 해석하실 때 효과 부분과 요건 부분을 보시는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분하실 때 효과 부분이 가장 우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 제93조에서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줘서 운전하게 한 경우에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기속행위에 관련된 지문입니다. 주체인 행정청은 일정한 요건, 비교적 명확한 행위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이 행위가 무엇인지 또는 이 처분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상 판단하기가 굉장히 판단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반드시 이 법률에서 정해진 대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구골치채취법과 식품위생법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치채취법은 행정청인 국토부 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 다음에 금지하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뭐뭐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된다라는 개념이죠. 그렇죠? 자, 이러한 경우에 우리 법원은 우리 행정청은 공익상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여러 가지 개념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얼마의 기간 동안 해야 할지 그리고 지정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관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재량의 여지가 많은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익적 필요가 큰 경우에 이러한 형태의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식품위생법 한번 보시죠. 행정청은 불결한 것, 그 다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이러한 식품을 판매한 자인데요. 훨씬 더 넓은 개념으로 어떠한 정도의 불결한 것인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어떠한 식품인지를 이제 정확하게 정하지 않고 재량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입법에서는요. 그리고 효과 부분으로 가시겠습니다. 훨씬 더 다양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동안 영업을 정지하거나 또는 그 영업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그래서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내릴지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옵션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명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식품위생법은 굉장히 넓은 의미의 재량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점 영업을 하는 피규제자라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영업소를 폐쇄하는 것과 그 다음에 6개월 이내로 영업 정지하는 것, 6월 이내니까 하루를 정지해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분의 효력이 상당히 넓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재량행위의 개념으로 이해가 됩니다. 즉 이와 같이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가 재량행위냐 기속행위냐라는 것을 판단하실 때는 요건 부분과 효과 부분을 이해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기준으로 제일 먼저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법률을 통해서 보신 바와 같이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라는 것이 꼭 이렇게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지 않은 법률이 훨씬 많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법률이 다 하나의 행위를 규율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성격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법원은 2차적 해석과 3차적 해석을 함께 하게 됩니다. 2차적 해석은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하는 것이고요.
기본권이나 또는 공익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어떤 행정행위가 기본권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교적 입법자가 행정청을 구속하는 기속행위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가가 이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행위가 공익실현적 관점에서 다수의 국민과 관련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조금 더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공익적 측면에서 행정행위를 할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량적 측면, 특허의 성격이 더욱더 넓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기속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고요. 수익적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공익 성격이 강해서 재량행위로 보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차적으로 이 1차랑 2차로도 명확하게 해석이 안 될 때는 개별 행위의 성격을 보아서 다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 유보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방적, 사전적 성격, 규제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기본권 회복과 관련이 많고 이러한 경우에는 기속적 성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승인 유보적 금지인 경우에는 허가 유보적 금지였고요. 승인 유보적 금지인 경우에는 억제적 사후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재량행위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정행위를 해석하실 때 이렇게 보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체적인 구분을 하시겠습니다. 자, 기속행위는 아까 보셨듯이 이제 효과 부분에서 효과 부분에서 행정청이 비교적 명확하게 일의적 확정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법원은요, 이러한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그 행위를 따르지 않았을 때 위법하고요, 따랐을 때 적법하다라고 비교적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에서도 이러한 기속행위는 입법부가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행정청이 그대로 처분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봤을 때 이것은 따르지 않으면 위법하고 따랐을 때 적법하다. 비교적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부과는요,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공권이 성립될 가능성도 굉장히 넓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청이 입법부에 의해서 비교적 명확하게 그 행위를 하도록 명령되었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위법하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당사자가 어떤 행정개입 청구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재량행위는요,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할지 안 할지를 선택하거나 또는 하게 된다면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결정의 여지,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이 함께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 재량행위인지 여부도 법원 입장에서는 또는 행정청 입장에서는 법문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자, 이러한 재량행위는 재량의 여지가 넓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 보신 것처럼 제재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한다면 얼마나의 기간을 정해서 할지도 정해야 되고 어떠한 처분을 할지도 정해야 됩니다. 굉장히 넓은 범위의 재량이 주어져 있는데, 자, 이러한 재량이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제재적 처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상 인체에 유해한 제품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 인체에 유해한 정도가 굉장히 심각한 독성물이 들어있는 어떤 음식물을 팔았어요. 그러면은 이 정도의 처분이면은 영업소 폐쇄나 그 다음에 과징금 처분도 굉장히 과중한 처분을 내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인체에 굉장히 유해한 제품이 들어있는 식품을 팔았는데 영업정지 하루나 이틀만 했다. 이러면은 아무리 그 식품위생법상 법률 안에 들어있는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은 처분이라 할지라도 과도하게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이러한 경우에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남용한 경우도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법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률의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요. 자, 이러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일탈이겠죠. 그쵸? 이 일탈인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량의 범위 안에 있을 때는 남용한 처분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재량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결론을 함부로 도출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청이 법원 입법부에 의해서 주어진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는 비교적 좀 안정적인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량권이 주어진 범위에서 일탈하거나 또는 남용된 경우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재량행위는 행정청에게 주어진 범위의 어떤 선택의 여지가 넓기 때문에 허가를 하면서도 또는 어떤 처분을 하면서도 구간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공권위 성립이 굉장히 좁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성립이 일반적으로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공권의 성립 가능성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틀릴 가능성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안 되지만 최근에 공권의 행사 가능성이 넓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행정행위가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라는 것을 묻는 이런 문제들이나 판례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라는 것은 그 행위의 어떤 법적 성격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문헌을 본다고 했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행위가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먼저 법문을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사실관계는 한번 보시고 난 뒤에 법문을 보셔야겠지만요. 자, 여기에서는 원고가 이제 귀화 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표현은 허가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어떤 성격을 갖는지는 보셔야 됩니다. 자, 국적법 제6조에서는 간이기하 규정에 대해서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3년 이상 주소가 있는 자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서는 이 3년 이상의 그 기간에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이제 국내에 계속 체류해야 됩니다. 불법 입국, 불법 체류로 3년 이상 있는다고 해서 간이기하 요건을 갖추는 건 아니고요. 대한민국에 3년 이상 적법하게 주소가 있는 자가 이제 간이기하를 받을 수 있도록 국적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적법 제4조는요.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의 귀화 허가를 받아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법무부 장관은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어떤 행위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실 때 주체가 법무부 장관입니다. 자, 그리고 요건 심사를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효과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쵸? 요건 부분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한 후 그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건 부분에서는 행정청이 이 당사자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 그 귀화를 허가한다라는 거죠. 그쵸? 허가를 해야 한다라고 써 있는 게 아니죠. 그쵸? 또 할 수 있다라고 써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허가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재량행위냐 기속행위냐라는 것이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여기에서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는 방법에서 이 당사자가 어떠한 형식으로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요, 원고가 방문동고 특례 고용 허가 또는 기타 체류 자격으로 3년 이상 거주를 한 이후에 이제 간이기하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뭐 이러한 신분으로 있다가 이렇게 바꿨다가 또 이렇게 바꿔서 계속 연속해서 3년을 체류한 겁니다. 자, 그래서 원고는 이제 이 기간이 적법하게 3년을 거주했기 때문에 간이기하 신청의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피고는 출국관리법 시행령을 봤더니 방문, 취업, 그 다음에 기타 체류 자격에서 나오는 그 3년, 그 기간은 이 체류 자격, 그 적법한 3년 이상의 계속할 주소가 있는 자, 요 기간에서 제외한다라고 해석을 해서 이 원고가 체류했던 이제 자격 중에서 여기 보시면 방문 취업이랑 기타 체류 자격은 제외한 그 기간을 제외한 겁니다. 그러면 이 기간을 제외하면 이 원고는 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간이기하의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없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행위의 법적 성격을 한번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요,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의 귀화 허가를 받아, 그쵸? 요건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요 효과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체가 사인이죠. 그쵸? 그러니까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고 사인이 주체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 효과 부분은 재량으로 해석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아까 보셨듯이 법무부 장관이 행정청이죠. 그럼 행정청인 경우에는 이 표현에 주로 의존을 하게 되죠. 물론 내용 부분, 요건 부분에서도 또 심사를 합니다. 자, 그럼 이 표현에서 허가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문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이건 기속행위로 보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봐서도 내용도 이제 법원에서 분석을 하는데요. 이 귀화를 허가하는 것은 뭐예요? 국민에게 외국인에게 국민이 될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특별한 권리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원은 그러니까 문헌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화 허가의 법적 성격을 분석한 이후에 이 귀화 허가는 설권행위다, 특별한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것으로서 재량행위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표현을 하자면 국적법에서 간이기하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것이 외국인에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서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본 거죠. 따라서 기타 자격으로 체류한 경우에 간이기하 거주 요건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행정청이 우리 법무부가 해석하는 것은 재량이다라고 봤고요. 간이기하 자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 기하 여부를 설사 간이기하 자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3년 요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귀화를 허가할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재량으로 본 거죠. 그쵸? 체류 자격 3년을 산정하는 것도 재량이고 3년 자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귀화를 할지 안 할지 판단하는 건 재량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어떤 행위가 재량행위 범위에 들어오는 경우에 그 재량행위의 개념을 기속재량과 자유재량 그리고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속재량이란 무엇이 법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분의 내용과 여부는 이미 이제 법률이나 조리상 다 정해져 있고 행정청은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그 취지나 법의 법칙이 무엇인가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행위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속재량은 사실 굉장히 기속행위에 가까운 재량이기 때문에 처분의 취지 등을 행정청이 판단하고 해석했을 때 그것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위법한 행정행위가 됩니다. 자유재량은요, 무엇이 한목적적인가에 관한 판단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일정한 한계 내에서 아무런 기속을 받지 않고 재량적 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자유재량은 비례성 원칙이나 평등 원칙의 제재를 받게 되고요. 이러한 자유재량에 그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당한 행정행위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물론 비례성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행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인데요. 결정재량은 어떠한 행정권에 대한 재량 행위를 발동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보통 경찰행정청이 일정한 국민의 위험에 처한 행위가 있을 때 경찰권을 발동할지 안 할지에 관한 결정이 문제가 됩니다. 선택재량은 재량권을 이미 발동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단을 선택할지가 문제가 됩니다. 자, 선택재량은 대표적으로 공무원의 징계를 결정할 때 징계의 종류가 경고, 사과, 출석 정지, 제명 등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 중에서 당사자가 한 행위가 어떠한 징계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을 결정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러한 징계 처분에 관해서 우리 법원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또는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서 위법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선택 재량의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하고 그것이 일탈남용에 이르렀을 때 위법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재량의 하자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재량의 하자 부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행정소송법은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 할지라도, 즉 법률에서 주어진 범위 내에 있는 처분이라 할지라도 그 재량권이 요 정도 범위에서만 행사되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그 한계를 넘는 경우죠. 그쵸? 비록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을 때는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서 행정청이 재량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청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사법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유형을, 재량 하자의 유형을 한번 도식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을 제가 그린 것과 거의 똑같은데요. 자, 법률이 예를 들어서 일정한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의 외부적 한계를 벗어났어요. 자, 외부적 한계를 벗어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쵸? 자, 이러한 경우는 재량권이 일탈된 겁니다. 자, 재량권이 일탈됐으면 당연히 그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을 때가 주로 문제가 됩니다. 아, 법률의 범위 내에서요. 자, 법률의 범위 내에 있으면 내재적 한계의 적용을 받을 뿐이지 외재적 한계는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재량의 한계가 있겠죠. 사실상 주어진 한계요. 이러한 내부적 한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내부적 한계 내에 있는 행정행위를 했을 때는 이 행위는 적법하지만요. 이 내재적 행위 한계를 벗어난 행위를 했을 때, 즉 이 부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우리 법원은 일단은 외부적 한계의 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것을 내적 한계를 벗어났는지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자기구속의 원칙, 그 다음 평등의 원칙을 평가하고요. 그리고 입법자의 의도나 그 다음에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라고 보는 경우에는 그래도 법률 범위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내적 한계도 벗어나지 않았으니까 적법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비례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과 같은 내적 한계를 벗어났다. 그러한 경우에는 위법으로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재량권의 일탈이 아닌 남용의 경우에는 내적 한계에 따라서 적법과 위법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재량행위에 대한 권리구제는 부담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나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 소송을 구하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적 처분인 경우에는 하자 없는 재량권을 행사해 주세요 라는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이에 해당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의무이행 소송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재량이 여기에 주어져 있는데 이 재량이 0으로 축소되는 경우 우리 배웠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인정이 되고 있고 위험이 너무나 과도해서 경찰이 행정 권한을 반드시 행사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량의 0으로의 수축입니다. 무엇이죠? 행정 개입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청에 의한 재량 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이 재량 처분에 대한 통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습니다. 행정청이 하는 재량 행위에 대한 통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될 수 있겠죠. 자, 행정청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입법적 통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청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법부에서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 입법적 통제 방법은 가장 확실한 것은 법을 명확하게 만들면 되겠죠. 법을 처음부터 제정할 때부터 기속적 처분에 가까운 행위, 재량적 처분에 가까운 행위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재량권의 어떤 행사 기준에 대해서도 입법으로 최대한 많이 이제 규정을 해둔다면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부에서 오늘날 사실 행정행위 자체가 너무나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사전에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오히려 불합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빨리 발전하는데 이걸 입법으로 하나하나 다 생생하게 규정해버리면 오히려 국민의 어떤 기업 활동의 자유나 또는 영업의 자유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 행정의 경우에는 너무 엄격하게 규정해버리면 행정청이 오히려 필요한 경우에 적절하게 대응해서 재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행정부에서 통제를 하거나 사법부에서 통제를
통제를 하기도 하는데요. 행정부에서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사실 가장 이제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행정청 스스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는 행정행위를 발령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으니까 행정부 내에서는 감사원이나 상급 행정청의 직무감독 같은 수단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하고 난 뒤에 법원에서 판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법원은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행정수법 제27조를 보시면 행정청에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 할지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남용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쓸 수 있습니다. 취소라는 것은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행위를 이제 발령하고 난 뒤에 소급해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소급해서 효력 자체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처분이죠. 자, 이것은 우리 법원에서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그 일탈 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부에서 개입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행정소송법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부에서도 재량 일탈 남용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대부분 그 기준은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과 같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 신뢰보호 원칙과 같은 것들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통제는요. 사전적 통제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상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공청회나 청문,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재량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이유를 부기하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후적 통제는 법원의 심사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이 행정소송법 제27조에 의해서 재량 처분을 취소하거나 주관적 공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판단 여지론에 대한 논의는요, 우리 법원은 아직까지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학설론은 많이 논의가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앞서 보셨던 것처럼 행정청이 일정한 요건이죠. 그쵸? 공공의 필요, 예를 들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 공공의 안녕 질서를 해칠 염려, 그 다음에 공무원 직위해제의 경우에는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쁨, 직무 수행의 능력의 탁월성, 이와 같이 요건 심사에서 굉장히 모호한 개념, 재량 여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어떤 효과 부분에서 어떠한 처분을 해야 한다 또는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판단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특히 요건 부분에서 모호한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요건 규정의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다라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비예측적이거나 비대체적인 행정행위가 여기에 판단 여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이것을 별도의 어떤 요건 행위인 판단 여지론으로 본다라고 보는 경우인데요. 우리 법원에서는 이를 판단 여지론, 즉 요건 부분에 재량이 들어간 것과 효과 부분에 재량이 들어간 것을 특별하게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 재량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대표 판례 함께 보시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인데요. 이게 이제 재량 행위에 관해서 우리 법원이 판단을 한 2017년 판례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판결이기도 하고요. 자,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고는요, 토지를 가지고 있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인입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을 신축하기 위해서 피고인 7곡 군수에게 개발행위 허가와 그리고 농지 전용 허가가 포함된 건축 허가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행정청 입장에서는 이러한 신청을 받고 난 뒤에 관련 법령을 먼저 보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국토계획법을 봤는데 이 안에 이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는이죠. 근데 여기 사인이에요. 그쵸? 자,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인이 개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쓰고 있죠. 아무리 효과 규정에서 받아야 한다라고 쓰고 있더라도 이것을 재량 행위로 볼 수 있을지는 다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인이 개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행정청이 사인이 개발 행위를 받기 위해서 한 신청에 대해서 허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겠죠. 그쵸? 왜냐하면 행정청 입장에서는 사인이 아무리 개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서 허가 신청을 했더라도 이 규정만으로 행정청이 허가를
그 허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사인은 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고 허가를 받아야지만 어떤 개발 행위를 할 수 있을 뿐이지 행정청이 그것에 대한 허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해석상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농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지 전용을 하려고 하는 자는 사인이죠. 그렇죠? 자, 그러한 경우에는 이 요건을 갖추어서 대통령상 요건을 갖추어서 농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효과 규정상 마치 기속행위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인이 효과를 받아야지만 농지 전용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11조는 좀 다릅니다. 11조도 사실은 그런 형태인데요. 우리 법원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행정청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건축법상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배우시겠지만 허가라는 영역에서 허가, 특허, 인가를 분리하시면서 배우시는데 일반적으로 특별한 어떤 다른 요건이 없는 일반적인 건축허가는 사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땅에다가 건축을 하려고 하는 그 행위의 성격을 봤을 때 자연적 자유,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자기 땅에 건축할 수 있는 자연적 자유에 대한 회복행위다라고 보아서 건축허가는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서요. 이거는 법문에 의한 해석과 함께 행정행위의 성격을 포함해서 우리 법원이 기속적 성격이 있다고 해석을 하는 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냥 건축허가가 아니고 개발행위와 그다음에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행위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규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재량행위냐 기속행위냐라는 문제를 받으면 이와 같이 단순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건축물의 공작 또는 건축을 하려는 자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시행령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해석하면 행정청은 허가권자는 이러한 요건이 있는지를 심사해서 그리고 또 다른 재량도 있죠. 할지 안 할지도 결정해야 됩니다. 또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또 재량이 있게 허가를 할 수 있다 또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인에게 해야 되는 거죠. 사인을 위해서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그대로 분석을 하면 행정청은 요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요건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허가를 해줄지 안 할지에 대한 판단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행위가 재량적 성격을 갖는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건축허가는 그 건축법상 이제 요건과 그 다음에 내용을 평가했을 때 기속행위라고 평가가 되지만 그 건축허가에는 하나의 건축법에는 총 21개의 의제되는 법률들이 있습니다. 자, 나머지 이들은 이제 인허가 의제제도에서 배우실 텐데요. 이와 같이 의제되는 내용이 있을 때 그 의제되는 내용 안에 재량적 성격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이 행정행위는 뭐예요? 전체적으로는 재량행위다라는 거죠. 자, 다시 보시면은 요 사건으로만 보시면은 건축법상 건축행위는 기속행위일 수 있지만 여기에 의제되는 국토계획법이나 농지법상의 요건에 재량행위가 들어있어요. 그럼 다 합치면 이거는 재량행위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토계획법 제56조와 농지법 34조의 규정인데요. 자, 이 규정에 따른 56조와 34조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협의는 금지 요건, 허가 요건 등의 불확정 개념이 규정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청의 재량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법 11조에 관한 내용도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및 농지전용 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게 되는 이 행위는 재량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법심사는 재량의 여지를 감안해서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이 행위도 행정청이 한 행위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그에 관한 법률의 해석 문제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라는 행정청이 주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요건이 나옵니다. 보건의료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이죠. 그쵸? 자, 이게 뭐예요? 요건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이건 효과 규정입니다. 네, 효과 규정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효과 규정도 사실 재량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이 행위 자체는 효과로만 보더라도 재량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요건 부분에도 재량적 설명이 들어있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보건의료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죠. 그쵸? 자, 보건의료 정책이라는 것도 추상적이고 국민 위해,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또 이제 추상적이죠. 그런데다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것도 어떤 판단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면 지도를 할 수 있다 이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의료법 제53조의 개념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자,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료법 제59조 1항에서 정한 지도와 명령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행정청이 어떠한 종류의 지도나 명령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재량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와 명령을 할 것인지죠. 그쵸? 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 재량, 결정 재량이죠. 결정 재량과 그 다음에 한다면 어떤 걸 할지에 대한 선택 재량이 모두 부여되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한 평가는요, 사실은 굉장히 전문적인 평가다라는 겁니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이나 유효성, 그리고 이것이 국민의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미칠 것인지에 대한 것은 고도의 의료 보건상의 전문성을 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오늘날 이게 지금 현대 행정법의 트렌드인데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목적에서 정한 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전문적인 판단을 해야 했다면 되도록이면 사법부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은 존중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미국에서도 많이 1970년대 이후에 나온 표현인데요. 쉐브론 데퍼런스입니다. 뭐냐면은 행정부에서 하는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특히 이제 신기술이나 그 다음에 경제정책과 같은 거 또는 뭐 위험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아무리 평가하려고 해도 이제 행정부만큼 전문성을 갖고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법부에서 행정부의 판단을 존중해서 특별하게 엄청나게 불합리하거나 객관적으로 이러한 사정이 없는 한은 행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라는 뜻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재량권 일탈 남용에 대한 판단에 대한 것을 완화하겠다는 거예요. 엄격히 하겠다는 거예요. 사법부가 행정부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대한 심사를 완화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행정부가 한 결단이 전문적이라는 거예요. 보건복지부가 한 결단 또는 뭐 의료진들이 보건복지부의 의료진의 조언을 받아서 한 보건복지부의 결단이나 또는 행정청이 한 결단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법부가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자, 행정청이 전문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재량권에 행달해서 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 아닌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